여러분들 앞에 강의에서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요런 게 뭔지를 좀 개념을 잡았고, 그러면서 이제 코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코스트, 결국 코스트는 이렇게 쓸까요? Sum of Squared Error라는 코스트는 사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타에 대한 함수예요. 뭐 정확히는 데이터셋이랑 세타가 두 개가 다 주어져야 되지만, 좀 더 정확하게는 인풋이랑 아웃풋이랑 세타가 다 주어져야 되죠. 그렇지만 요거 두 개는 사실 고정이 되어 있어요. 고정이 되어 있단 말은 뭐냐면, 데이터셋이 주어져 있으면은 그걸로 끝이죠. 이거가 변수로 그러니까 변하는 양이라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값을 막 대입을 해가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변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세타에 대해서 계산이 되는 함수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주어진 x랑 y, 주어진 입력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출력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지만, 사실상 이 함수의 주인공은 세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의를 한 코스트를 최소화할 수 있는, 얘가 최소가 되는,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세타를 막 달리 해가면서 Sum of Squared Error를 다 구해본 다음에 그 중에서 얘가 미니마이즈 되는 세타를 찾았으면 좋겠지만, 사실 그거는 어렵잖아요. 가능한 모든 세타에 대해서 이런 코스트를 다 계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그거를 직접적인 방법이든 아니면은 조금 근사를 해서 간접적으로 구하든 간에, 우리는 이렇게 이미 정의를 내린 어떤 코스트에 대해서 얘를 최소화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을 거예요. 그래서 방금 약간 힌트를 드렸지만 직접 구하는 방식이 있어요. 직접 구한다는 게 뭐냐면은, 어떻게 표현하면 해석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떻게 표현하면 클로즈드 폼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방정식을 직접 풀어서 해를 구하는 거예요. 저 SSE 코스트를 직접 들여다봐서 얘가 언제가 최소가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유도를 해서 구해내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요 방법이 뭐냐면 노멀 이퀘이션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일단 출발을 할 거고, 이제 간접적이라고 말을 하면 좀 이상하긴 한데, 이거를 근사적으로 얘가 진짜 최소가 되는 그 특정 위치를 이렇게 수식적으로 풀어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방법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라는 어떤 근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방법을 볼 거예요. 그리고 사실 리니어 리그레션이 이제 슈퍼바이즈드 모델을 출발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런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한번 감을 잡고 출발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노멀 이퀘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만 써먹지, 리니어 클래시피케이션 가면은 요거는 바로 쓰지는 못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다음 주 수업에서 다루겠지만, 이제 주로 사용하게 되는 방법은, 특히 뭐 뉴럴 네트워크 같은 거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이제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잖아요. 사실 그거 말고는 해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좀 기본적으로 모델, 그리고 주어진 문제, 그거에 대한 코스트, 그거를 최적화하는 방법,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 그거를 좀 잡아가는 첫 번째 좀 주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조금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한 강의 막 2시간을 하면은 요거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 한 번에 강의를 시청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여기서 한번 하고 끄는 다음에 요 다음 거를 하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단 노멀 이퀘이션이라는 걸 볼 겁니다. 노멀 이퀘이션을 보고, 노멀 이퀘이션을 실제로 이제 파이썬에서 구현을 해보는 것까지 할 건데, 클러스터링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는
너무 쉬울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한번 가봅시다. 일단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다 됐고,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면 되냐면, 일단 코스트를 정의했다는 거. 여기서 근데 코스트 뭘로 출발해야 되지? 여기서 출발합시다. 여기서부터 출발합시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일단 우리 코스트까지는 정의를 한 거는 기억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코스트가 뭐 SSE 코스트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막 썸메이션을 활용을 했잖아요. 요런 거였잖아요. 제대로 쓸게요. 이렇게 썸메이션의 형태로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아직 조금 좀 불편한 버전으로 기술을 해 놓은 거예요. 얘를 벡터와 행렬을 이용을 해서 더 간편하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요. 디자인 매트릭스. 뭐 다른 말로도 저렇게 한다는데 사실 뭐 데이터 매트릭스? 요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어쨌든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요거 노테이션 통일하고 싶다. 다음 학기에는 통일해야지. 이번 학기에 하지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매트릭스라고 하면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또 똑같은 1차원 입력 1차원 출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하나, 둘, 셋, 넷, 5개 점이 있다고 합시다. 1,1, 2,1, 3,2, 4,2, 5,3 이렇게 5개 점이 있다고 해요. 이렇게 쓸 수도 있죠. 뭐 X 첫 번째 샘플 뭐 할까요? 첫 번째 샘플은 뭐 3,2라고 합시다. 두 번째 샘플 뭐 할까요? 뭐 4,2라고 합시다. 세 번째 샘플 2,1이라고 합시다. 네 번째 샘플 5,3, 마지막 샘플 1,1이라고 합시다. 디자인 매트릭스는요 뭐냐면요, 만약에 바이어스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요거예요. 그리고 이 디자인 매트릭스에 대한 출력 값은 뭐냐면요, 요겁니다. 이거 어떻게 쓴 거냐면요, 여기 첫 번째 샘플의 입력 여기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이어스 텀 때문에 여기 1도 같이 넣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의 입력 여기 들어갔어요. 세 번째 샘플의 입력 여기 들어갔어요. 네 번째 샘플의 입력 여기 들어갔어요. 다섯 번째 샘플의 입력 여기 들어갔어요. 1은 바이어스 텀 때문에 넣는 거라서 그냥 고정한 값이고, 요거는 얘네들이 쭈르륵 들어간 거죠. 마찬가지로 그럼 여기가 첫 번째 샘플이잖아요. 여기가 두 번째 샘플, 세 번째 샘플, 네 번째 샘플, 다섯 번째 샘플이잖아요. 그것들에 대한 출력 값들도 이렇게 순서대로 줄에다가 넣으면 돼요. 이게 다예요. 디자인 매트릭스 이렇게 쓰면 돼요. 요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풀어서 쓴 게 뭐냐면은, 디자인 매트릭스 X는 뭐냐면요, 첫 번째 샘플의 입력 있잖아요. 이거를 열 벡터로 넣은 거예요. 아니 열 벡터래. 행 벡터로 넣은 거예요. 여기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샘플을 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해당하는 출력은 여기에 넣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샘플을 이렇게 로우 벡터로 여기에 넣고, 그거에 대한 출력을 여기에 넣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샘플의 개수가 m개라고 하면은
여기 행이 m개가 나와요. 그래서 마지막 샘플은 마지막 줄에 들어가서 여기 마지막 줄에 인풋이 들어가고 그거에 대한 출력 스칼라 값이면은 여기에다 넣으면 돼요. 이렇게 쓰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렇게 쓰면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여러분들 요거예요. 요거 두 개.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디자인 매트릭스에다가 파라미터 벡터 세타를 곱하면 전체 샘플에 대한 프리딕션이 벡터로 바로 나올 수 있어요. 보세요, 여기 지금 디자인 매트릭스가 여기 있잖아요. 첫 번째 샘플들, 만약에 n 디멘션의 첫 번째 입력, 첫 번째 입력 벡터가 여기 있고, 그럼 그거에 대한 파라미터 세타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이 첫 번째 값 같은 경우에는 요 첫 번째 열 벡터와 이 컬럼 벡터의 내적이 얘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y1 햇은 여기 x 첫 번째 샘플과 파라미터 벡터로 나와요. 이거 행렬 곱에 의해서 그렇게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입력 값들, 그거랑 파라미터 벡터 두 개를 내적을 한 게 여기에 자동으로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샘플의 입력 값들, 그게 파라미터 세터랑 내적을 해서 여기 마지막 자리에 스칼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하게 전체 샘플들의 프리딕션, 그게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렇게 벡터의 순서대로 들어가 있는 게 크게는 디자인 매트릭스와 파라미터 세타를 곱하면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일이 뭐 n번째에 대해서 뭐 이렇게 뭐 n번째 입력에다가 파라미터를 곱해서 이거를 뭐 n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해서 뭐 전체까지 다 풀어서 쓸 필요가 없이 이렇게 하나의 벡터와 하나의 행렬을 가지고 전체 샘플을 다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데이터셋에 대해서 다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 매트릭스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매트릭스 만드는 일은 되게 쉬워요. 또 하나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1차원만 예를 들었는데, 이거 여러분들 기출에서 이런 거 정말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뭐 3차원의 입력과 스칼라 아웃풋을 갖는다고 해요. 이렇게 있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뭐 예를 들어서 1, 2, 3 그리고 1, 두 번째 샘플로는 뭐 2, 3, 4 2, 뭐 세 번째 샘플로 3, 2, 5 2, 네 번째 샘플로 좀만 옮길게요. 4, 1, 3 뭐 3, 다섯 번째 샘플로 뭐 5, 3, 0 4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디자인 매트릭스를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일단 5개의 행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바이어스를 포함하면은 첫 번째 열에다가는 1을 다 넣으면 돼요. 그 첫 번째 행은 뭐예요? 그러면은 1, 1, 2, 3 얘죠. 얘를 이렇게 행으로 넣으면 되죠. 그럼 여기는 요거는 바이어스 때문에 넣은 거고 2, 3, 4 여기에는 3, 2, 5 4, 1, 3 5, 3, 0 이렇게 쓰고, 그러면 그때 파라미터 세타는 뭐 바이어스 포함하면은 바이어스 첫 번째 개수, 두 번째 개수, 세 번째 개수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때 해당되는 y는 뭐겠어요? 1, 2, 2, 3, 4 요거 순서대로 그냥 이렇게 넣은 거죠. 그쵸? 다시 첫 번째 샘플의 입력, 두 번째 샘플의 입력, 세 번째 샘플의 입력, 이렇게 네 번째, 다섯 번째 넣고
파라미터 세타는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에다가 파라미터 세타를 매트릭스 곱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Y 햇이 나오겠죠. 그쵸? 얘랑 얘 곱하면 Y 햇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 알 수 있겠죠? 여기 참값은 여기에 다 모여 있고 예측값은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니까 얘네 둘 사이에 비교하는 식이 아마 나올 것 같아요. 한번 가볼까요? 아, 그거는 아직 그렇고. 그럼 여러분들 노멀 이큐에이션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개념이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 사전 그 리니어 알제브라 때 했나 안 했나 기억이 안 나네요. 행렬과 벡터의 곱을 바라보는 방법이 있다고 했었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행렬 X랑 세타, 얘는 행렬이죠, 얘는 벡터죠. 요거 두 개의 곱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얘를 바라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Y라는 어떤 벡터가 행렬 X와 벡터 세타 두 개의 곱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1번 방법은 뭐냐면요, 지금 이렇게 봤죠?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첫 번째 샘플을 로우 벡터로 쓴 거죠. 두 번째 입력을 로우 벡터로 쓴 거, 세 번째를 로우 벡터로 쓴 거 해서 뭐 그렇게 있는데, 그거에다 파라미터 세타가 곱해졌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나온다 했어요? 얘 첫 번째 로우 벡터와 세타의 내적, 두 번째 로우 벡터와 세타의 내적, 세 번째 로우 벡터와 세타의 내적, 이렇게 각각 여기 얘 곱하기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 곱하기 얘가 여기 들어가고, 얘 곱하기 얘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게 우리가 방금 디자인 매트릭스를 만들면서 본 방법이 요거죠. 그쵸? 이게 1번 관점이에요. 두 번째 관점은 뭐냐면요, 요 Y 햇이라는 게 요렇게 해서 나타난다고 했는데 얘를 요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거 좀 노테이션이 어려워지는데, 요렇게 첫 번째 컬럼 벡터, 두 번째 컬럼 벡터, 세 번째 컬럼 벡터부터 해가지고 뭐 D 번째 컬럼 벡터까지 이렇게 있겠죠. 그리고 이제 뭐 세타, 그냥 세타 1부터 세타 D라고 쓸게요. 요거를 사실 전개하면 어떻게 나오냐면요, 요 X1이라는 컬럼 벡터에 세타 1이라는 스칼라를 곱하고, 여기 두 번째 컬럼 벡터에 세타 2를 곱하고, 세 번째 컬럼 벡터에 세타 3를 곱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 컬럼 벡터에 마지막 스칼라를 곱한 걸 더한 형태, 요렇게 나와요. 행렬과 벡터의 곱은 요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어요. 숫자를 예로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 매트릭스가 뭐 1, 1, 1, 1, 1, 2, 3, 3, 4, 4, 5, 6, 7, 8, 9 이렇게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때 파라미터 세타는 우리 이렇게 쓸까요? 바이어스에 대한 거, 첫 번째 입력에 대한 거, 두 번째 입력에 대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Y 햇이라는 애를 X랑 세타의 곱으로 했을 때 이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다? 1, 2, 3 세타 0, 세타 1, 세타 2 요거 내적한 거.
1, 3, 4 세타 0, 세타 1, 세타 2 내적한 거.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풀어서 써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1번 관점으로 보면요, 이제 얘랑 얘가 내적이 돼서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내적을 하면은 스칼라가 나오잖아요.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첫 번째 칸의 스칼라는 첫 번째 행 벡터랑 요 열 벡터를 내적한 거. 여기 두 번째 스칼라는 얘랑 얘를 내적한 거. 세 번째도 여기 세 번째랑 얘를 내적한 거. 요렇게 구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2번 방법으로 구하면은 또 어떻게 구해지냐면요, 첫 번째 열 벡터, 이 디자인 매트릭스의 첫 번째 열 벡터에다가 세타 제로라는 스칼라 더하기 이 두 번째 열 벡터에다가 세타 1, 여기 세 번째 열 벡터에다가 세타 2, 이렇게 해서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이 1번 방법이나 이 2번 방법이나 어떻게 구하든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이 행렬과 벡터의 곱을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서 쓴 거죠.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첫 번째 방법은 이제 각각의 그 로우 벡터를 여기 컬럼 벡터랑 이너 프로덕트를 막 이렇게 서로 해가면서 구하는 게 첫 번째라면은,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 있는 행렬을 컬럼 바이 컬럼으로 잘라요. 그쵸? 행렬을 벡터들로, 컬럼 벡터들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뒤에 있는 파라미터 세타 벡터 있잖아요. 거기 안에 들어있는 스칼라들을 하나하나 뽑아와가지고 이렇게 벡터의 스칼라, 벡터에다가 스칼라, 벡터에다가 스칼라 해가지고 다 더하는 식으로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계산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 두 개는 동일한 결과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벡터의 스팬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팬을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x1이라는 벡터가 있고 x2라는 벡터가 있어요. 만약에 이 두 벡터가 스팬을 하는 어떤 벡터 공간, 간단하게 말하면은 벡터들의 집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두 벡터가 스팬을 하는 어떤 벡터 공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어떤 벡터, 새로운 벡터가 이 두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에 속한다는 뜻은 사실 뭐냐면, 어떤 벡터가 뭐 A랑 B를 쓸까? 요렇게 이 두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표현하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겠죠? 예를 들면은, 지우지는 말자. 여기 어떤 점이 있다고 해봐요. 요런 벡터가 있잖아요. 요 벡터는, 여러분들 이 주황색 벡터는 이 x1이랑 x2를 막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 수 있을까요? 조합을 한다는 게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벡터, 요 주황색 벡터를 이제 뭐 곱하기 x1 더하기 뭐 곱하기 x2로 표현이 가능할까요?
표현이 가능하죠. 뭐겠어요? x1 방향으로는 요만큼 오면 되죠.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게. 그리고 x2 방향으로는 요만큼 오면 되죠.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뭐 한 0.9x1 더하기 뭐 1.2x2를 해서 여기 얘를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요 점은 이 x1과 x2가 스팬하는 공간 안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직 이 x1이랑 x2가 스팬하는 공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이 점은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또 어떤 점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기도 가능하죠. 여기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점 찍는 데 중에 안 가능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없죠. 사실 이 x1과 x2가 스팬하는 공간은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이 평면, 이 두 벡터가 들어가 있는 평면을 하나 그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평면 안에 있는 어떤 벡터는 제가 지금 방금 빗금칠한 여기 이 영역 안에 있는 어떤 벡터든 뭐 곱하기 x1 더하기 뭐 곱하기 x2로 표현이 가능하죠.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을 뭐라고 부른다? x1과 x2가 스팬하는 공간이라고 불러요. 그럼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x1이 요렇게 있고 요거랑 평행한 x2라는 벡터가 또 있어요. 그러면은 x1과 x2라는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 말인 즉슨 x1 곱하기 뭐 더하기 x2 곱하기 뭐, 여기에 무슨 어떤 그냥 상수 스칼라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예를 들어서 뭐 얘를 마이너스 100부터 막 100까지 바꿔보고 얘도 마이너스 100부터 100까지 바꿔봐요. 그럼 그 결과들이 어떤 모양으로 나올까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있는 애들밖에 안 돼요. 두 개가 평행하다고 했죠. x1이랑 x2가 평행해요. 그러면은 x1과 x2를 아무리 조합을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해도 얘네들이 평행한 이 직선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x1과 x2가 스팬하는 공간은 이 초록색 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이 평행한 이 방향으로 여기 위에 있는 벡터들밖에 표현이 안 되지, 여기를 벗어난 벡터들은 뭐 x1 더하기 x2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할 수가 없죠. 그쵸? 이해가 되시나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요렇게 3차원 공간이 있다고 합시다. 3차원 공간이 있을 때 요 방향으로 벡터가 하나 있고, 뭐라고 해볼까? 3차원 공간이 있는데 요거 해볼까요? 요축 방향으로의 벡터랑 요축 방향으로의 벡터, 요렇게 두 개를 잡았어요. 그럼 얘네 둘이 스팬하는 공간은 어디일까요? 아마도 요 평면이 되겠죠. 요 평면 전부 다 여기에만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요 평면, 여기 요쪽 벽 전부 다가 되겠죠. 그쵸? 뭔가 3차원 공간 상에서 이 두 벡터를 포함을 하는 어떤 평면이 나올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제 요 페이지를 와봅시다. 여러분들, 아까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용을 해서 우리의 프리딕션은 디자인 매트릭스와 파라미터 세타의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2번 관점을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디자인 매트릭스에 열 벡터들 있잖아요. 디자인 매트릭스의 열 벡터들, 그리고 파라미터의 각각의 스칼라들, 그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y라는 우리의 프리딕션은 이 열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 안에 있어요. 이 열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렇겠죠. 여기 나온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의 프리딕션 y-햇은 컬럼 벡터들이 생성하는 하이퍼플레인, 그냥 스팬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컬럼 벡터들이 살고 있는 평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의 평면을 찾을 수 있거든요. 이 벡터들이 전부 들어가는 그거를 이제 하이퍼플레인이라고 부른 거고, 저는 방금 설명을 할 때 스팬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요. y-햇은 열 벡터들이 스팬하는 평면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쵸? 당연하죠. 태생적으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 따지고 보면은 리니어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리니어 모델이었기 때문에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만 표현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 매트릭스의 열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을 벗어날 수 없게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래요. 그 말을 기하학적으로 그림을 그리자면 요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입력이 2차원이었나봐요. 왜냐하면은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게 생기는 게 이제 샘플 수만큼의 행을 갖고 이제 입력의 차원만큼의 열을 갖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디자인 매트릭스의 컬럼 벡터의 수는 인풋의 차원수랑 같을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x1, x2, 그러니까 이 디자인 매트릭스가 열이 2개밖에 없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입력이 2차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디자인 매트릭스의 열 벡터가 2개가 있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이 스팬하는 공간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여기 이렇게 회색으로 표시한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x1과 x2가 스팬하는 공간. 사실 여기 꼭 안이 아니라 그냥 여기 전부 다죠. 이 파란색과 초록색 벡터가 들어가 있는 어떤 평면이 하나 찾아지잖아요. 그 평면일 거예요. 그리고 태생적으로 이 우리의 프리딕션 y-햇은 여기 이 회색 평면 안에 밖에 존재할 수 없어요. 그쵸? 왜 그랬냐면은 컬럼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현이 되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요게 뭐예요? 참값이죠. 참값을 벡터로 쌓아놓은 거예요. 얘는 평면이 아니라 그냥 임의의 공간에 존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는 뭐예요? 예측값이죠. 예측값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모델에다가 주어진 입력을 넣어서 계산을 해내서 얻어진 예측값이에요. 계산을 해낸 값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런 표현 썼잖아요. 주어진 함수에다가 입력값을 넣어서 계산을 해서 나온 게 예측값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예측값은 이 평면을 벗어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이 평면 위에서 얘를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는 거죠. 왔다 갔다 해보면서
여기 이 실제 참값인 벡터랑 이제 여기 위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두 개 사이의 거리를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두 개 사이 거리가 결국 뭐예요? 참값과 예측값 사이에 오차가 되잖아요. 에러 내지는 코스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결국에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여기 위에 평면을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보면서 여기 사이의 거리를 막 계산을 해보는 거죠. 그 중에 언제 이 거리가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언제 최소가 되겠어요? 수직할 때죠. 수직할 때. 여기 수직. 이게 사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요, 어떤 평면과 평면 밖의 한 점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냐 라고 묻는 거랑 다름없잖아요. 그쵸? 어떤 평면이라고 하면은 뭘 말해요? 어떤 평면, 여기죠. 평면 밖에 한 점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죠. 이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언제 최소가 되죠? 수직으로 만날 때죠. 저 점이 이 평면으로 똑 떨어져서 수직하게 만날 때, 그때가 이 평면과 저 점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는 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요 조건을 살려갈 거예요. 요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요, 결국 한 줄로 요약하면 수직일 때 최소가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해가야 돼요. 수직일 때 최소가 된다. 그리고 수직일 때, 그러면은 여기 이 평면이랑 저 위에 있는 점이 지금 딱 이 점에서 수직으로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만족하는 성질이 뭐냐면요, 요 벡터 있죠. 요 벡터 사실 요 벡터를 쓰면은 이렇게 돼요. 뭐 y 햇 빼기 y가 돼요. 뭐 방향은 뭐 마이너스로 써도 되고 플러스로 써도 되거든요. 요 벡터랑 여기 이 회색의 평면에 있는 어떤 벡터랑 서로 내적하면은 항상 수직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기 지금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이 벡터 있잖아요. 요게 요렇게 표현이 되는 벡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벡터는 여기 이 회색 평면이랑 수직한 벡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평면에 존재하는 어떤 벡터든 지금 이 평면에 수직으로 솟아있는 벡터랑은 항상 수직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이렇게 평면이 있고 요런 벡터가 있으면은 얘랑 얘도 수직이고 얘랑 얘도 수직이고 얘랑 얘도 수직이고, 그러니까 여기 이 평면 위에서 어떤 벡터를 뽑아와도 얘하고는 항상 수직이에요. 그쵸? 당연하죠. 평면이랑 수직한 벡터가 얘인데 그 평면에 있는 어떤 벡터든 항상 수직이죠. 그쵸?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돌고 돌아와서 여기 나와 있는 말이 이겁니다. 에러의 크기를 최소화하려면 하이퍼플레인과 에러가 수직해야 함. 여기서 지금 이렇게 가는 과정이 방금 갔다 온 그 슬라이드를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거를 활용해서 여기로 와요. 에러의 크기를 최소화하려면 하이퍼플레인과 에러가 수직해야 되고, 그 말인 즉슨 평면에 있는 모든 벡터랑 수직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평면에 있는 벡터 중에 제일 대표적인 애들이 뭐였어요? 컬럼 벡터들이잖아요. 얘네들 얘네들도 평면 위에 있잖아요. 평면을 생성해낸 그 벡터들이니까 당연히 평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컬럼 벡터는 이 에러랑 항상 수직이에요. 이 에러랑 항상 수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요렇게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 X 트랜스포즈라는 거 안에 지금 이 열 벡터들이 다 트랜스포즈가 되잖아요. 요거랑 y 빼기 y 햇은 풀어서 쓰면은 y 빼기 x 세타잖아요. 그럼 요거 두 개를 곱하면은 항상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요 조건을 모든 컬럼 벡터에 대해서 행렬 하나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써져요. 그리고 그걸 정리하면은 이제 뭐 곱하기 해서 뭐 더하고 빼고 해서 정리하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얘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요,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기억해 보세요. 우리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는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냥 만들 수 있잖아요. 그쵸? 그냥 그 입력 값들을 각각의 행에다가 넣으면 만들 수 있는 행렬이 X였어요. Y도 만들 수 있죠. 그때그때 출력 값들을 하나의 벡터로 쌓아서 만들면 되죠. 그리고 이거를 뭐예요? 그냥 계산할 수 있죠. 행렬 곱하고 행렬 인버스 취하고 뭐 트랜스포즈에서 곱하고 하면은 파라미터 세타를 얻을 수 있죠. 그리고 그 파라미터 세타가 뭐다? sum of square error를 최소로 만드는 세타 햇이라는 거죠. 너무 엄청 돌고 돌아왔는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맨 처음에 sum of square error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sum of squared error라는 걸 정의를 했는데 모든 샘플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도록 디자인 매트릭스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이제 그걸 통해서 가능해진 표현이 뭐였냐면요, 요거였죠. 여기 안에 그 뭐 첫 번째 입력, 두 번째 입력, 세 번째 입력, 네 번째 입력 이거를 행 바이 행으로 쌓고 파라미터 세타를 뒤에 곱하면은 이제 첫 번째 출력, 두 번째 출력 해서 마지막 출력까지 쌓여 있는 벡터, 요거 하나로 표현이 가능하다 했었죠. 그쵸?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나왔던 게 뭐였냐면요, y는 x의 열 벡터들 만들어내는 평면에 존재한다는 거를 얘기했었죠. 이 행렬과 벡터의 곱을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관점을 이용을 하면은 이 y-햇이라는 애는 태생적으로 x의 열 벡터가 만들어내는 평면에 존재한다고 했죠. x의 열 벡터라는 거는 그냥 이제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를 이제 주어진 데이터들로부터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각각의 열 벡터를 뽑아내면 되죠. 그 다음에 뭐였어요? y랑 y가 요거 두 개의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이 평면, 이거는 거리가 아니죠.
수직해야 된다는 조건이 나왔죠. 그쵸? 이제 평면 위에 존재하는 y 햇이랑 평면 밖에 임의의 위치에 존재하는 y 두 개 사이의 거리가 최소가 되려면 이 평면과 저 에러 벡터가 수직이 되어야 된다 했어요. 근데 그 조건이 결국 뭐가 되냐면은 평면 내의 모든 벡터 수직하게 되는 관계가 되죠. 그쵸? 그 중에 뭐도 속하냐면은 열벡터도 속하죠. x의 열벡터도 속하죠. 그쵸? 그걸 통해서 얻어낸 게 뭐였냐면은 노멀 이퀘이션으로 귀결이 된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SSE가 최소가 될 때 그때 파라미터 세타는 뭐냐면 노멀 이퀘이션을 만족을 해야 돼요. 그거를 찾기 위한 논리는 요런 과정을 거쳤어요.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결국에 사실 결론만 놓고 보면은 쉬워요. 여기 노멀 이퀘이션 아까 뭘로 봤지? 요걸로 볼까요? 노멀 이퀘이션 결국 정리하면 이거잖아요. 이거 구하는 거 쉽죠, 여러분들. 아까 기억해 보세요.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뭐 1차원의 예가 요거였죠. 주어진 입력과 출력의 그 짝들이 있을 때 디자인 매트릭스 만드는 방법, 이거 1차원일 때 예시 이거였죠. 3차원일 때 예시 요거였잖아요. 디자인 매트릭스는 그냥 데이터 있으면은 그냥 바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우리 그냥 x랑 y 바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만든 x랑 y 가지고 여기 노멀 이퀘이션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대입시켜서 세타 구하면 끝이에요. 더 할 것도 없어요. 요런 식이 유도된 과정은 어려웠지만 결론만 놓고 보면은 대입해서 계산하면 파라미터 세타 구해진다 이거예요. 요게 답니다. 노멀 이퀘이션.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노멀 이퀘이션은 좀 두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노멀 이퀘이션이 유도된 과정도 잘 알아야 되고 그 유도의 결과로 나온 노멀 이퀘이션 자체는 그냥 밥 먹듯이 나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노멀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는 지금 이제 기하학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본 게 기하학적 방법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뭐 최소가 되는 조건이 수직해야 된다. 요 과정에서 기하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요. 그쵸? 뭐 평면과 점이 뭐 최소가 되려면 수직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찾았기 때문에 요런 방법은 기하학적인 방법인 거고, 여기 좀 해석적인 방법으로 하려면은 요거는 그냥 미분해서 구하면 땡이에요. 사실 우리가 정의를 한 이 SSE라는 코스트 펑션이 있잖아요. 그렇게 정의를 한 코스트 펑션을 이제 쭉 전개를 하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거를 파라미터 세타에 대해서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미분이 0이 되는 조건, 여러분들 옛날에 그 뭐 고등학교 때 수학에서 배우잖아요. 뭐 그 뭐 함수가 있을 때 걔가 최대나 최소가 될 때는 뭐 일단 미분이 0이 되는 지점 중에 미분에서 0이 되는 지점이 일단 후보가 되잖아요. 그것처럼 일단 미분을 해서 0을 대입을 시켜본 다음에 유도를 해보고 걔가 이제 실제로 최대 또는 최소가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잖아요. 이 경우에는 다행히도 최소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요런 모양까지 나오고, 그러면 이제 앞 뒤에다가 이렇게 요 행렬을 요 앞쪽에다가 곱하면은 얘네들은 이렇게 캔슬이 되면서 날아가고, 이제 파라미터 세타, 미니마이즈하는 세타이기 때문에 햇을 붙인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동일하게 노멀 이퀘이션이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해석적인 방법. 어찌 됐든 간에 요거는 노멀 이퀘이션 자체는 다이렉트하게 구하는 거예요. 요거는 해를
그 정확한 해를 바로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네. 그렇게 해서 노멀 이퀘이션을 구하면 되고, 이제 다음 시간에 가야 이게 조금 더 의미가 살아날 텐데, 노멀 이퀘이션은 해를 직접 구하는 거예요. 근사를 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해를 바로 찾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확할 수는 있지만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해봐야 조금 더 설명이 될 텐데, 어쨌든 간에 특히 뭐가 제일 문제냐면요, 요게 문제예요. 요거 지금 우리 x라는 행렬이 뭐였냐면은 샘플수 곱하기 차원수의 쉐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x 트랜스포즈 x를 하면은 차원수 곱하기 차원수의 쉐입을 가지고 있잖아요. 요거의 역행렬을 계산을 해야 돼요. 요거의 역행렬을 계산하는 게, 여기서 이제 요런 노테이션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여기서 n이 뭐냐면은 차원의 수거든요. 그러니까 입력의 개수, 뭐 입력이 3차원이면 3, 10차원이면 10이 되는데, 그거의 세제곱에 비례해요. 뭐 좀 뭐 역행렬을 구하는 그 좀 빠른 방법을 쓰면은 한 2.4승 정도에 비례하지만, 어쨌든 보통 한 3승 정도에 비례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 역행렬을 계산하는 게 어려워요. 역행렬이라는 게 구할 수는 있어요. 구할 수는 있는데 그 구하는 복잡도가 조금 높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입력이 뭐 10차원짜리인 게 있고, 입력이 만약에 20차원이 된다고 해요. 입력이 2배로 늘어나면은 계산하는 시간이 8배로 늘어나요. 3승의 비례를 하거든요. 그래서 입력이 10배가 되면은 1000배가 되는 거죠.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역행렬을 직접 구해야 된다는 게 이제 노멀 이퀘이션의 조금 한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좀 태생적인 한계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일단 명심을 하고, 다음 시간에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하면은 노멀 이퀘이션이랑은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간단하게 파이썬으로 노멀 이퀘이션을 쓰는 거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요거 강의 자료에 다 올려드릴게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일단 1차원의 입력을 가질게요. 근데 여기에다가 나중에 바이어스를 포함을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2차원이긴 하죠. 그러니까 1차원인데 바이어스를 포함을 해서 2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랜덤으로 샘플을 하나 생성을 해요. 랜덤으로 샘플을 하나 생성을 하고, 이제 1차원의 출력을 하나 만들어낼 거예요. 아마도 뭐 세타 0 거기에 세타 1 곱하기 x 같은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이어스 텀으로는 4, 이제 세타 1으로는 5를 넣은 거예요. 근데 여기 뒤에다가 섞은 거는, 이거는 노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선형으로만 나타나겠지만, 여기 뒤에다가 노이즈를 조금 섞어서 이렇게 좀 분포가 나타나게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 스캐터 플롯이랑 레이블을 붙인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 이번 강의에 계속 했던 것처럼 여기 가로축으로는 입력, 세로축으로는 출력이 나온 거거든요. 여기까지는 괜찮죠? 좀 더 확대할까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으로 노멀 이퀘이션을 구할 건데, 일단 디자인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죠. 디자인 매트릭스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사이즈가 뭐냐면은 샘플 수 곱하기 입력의 수, 그러니까 차원의 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x라는 행렬, 대문자 x라는 디자인 매트릭스 행렬을 만들 건데, 여기 h 스택으로 만들면 되죠. 첫 번째 열에는 뭘 넣었어요?
바이어스를 포함을 해야 되니까 일단 1로 가득 찬 열 벡터를 하나 만들어서 넣어야 되잖아요. 1로 가득 차 있는 거 하나 만들어서 넣고, 그 뒤에는 이제 위에서 만들었던 x, 샘플 x를 넣으면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100바이 2짜리로 만들어졌겠죠. 100바이 2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타를 구하면 되죠. 세타를 어떻게 구해요? 노멀 이큐에이션을 써볼 거예요. 노멀 이큐에이션을 쓸 건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얘는 x 트랜스포즈 x에다가 인버스를 취하고 거기에 x 트랜스포즈에 y를 곱하는 형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래요. 디자인 매트릭스에 트랜스포즈를 한 다음에 x를 곱해야 되는데 이게 행렬끼리 곱하는 거니까 닷을 써야 돼요. 그쵸? 여기까지 하면은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인버스를 취하려면은 넘파이의 리니어 알제브라에 인버스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요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까지 한 거예요. 여기 인버스까지 한 거고요. 여기에다가 다시 x 트랜스포즈를 곱해야 되고, 행렬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닷을 썼어요. 그리고 또 행렬곱이에요. 행렬과 벡터의 곱도 여기서는 다 닷으로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닷 y까지 쓰면은 요렇게 세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요렇게 하면 세타 구해집니다. 세타 한번 구하는 거 한번 볼까요? 여기 세타 구해지죠. 뭐 4.2, 뭐 4.9 요렇게 2차원의 벡터가 나왔죠. 그럼 요렇게 구해진 세타를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선을 하나 긋고 싶은 거예요. 선을 그으려면 여러분들 그때도 얘기했지만 여기 입력을 잘게 쪼개고, 그렇게 잘게 쪼갠 입력에 대한 출력들을 다 구해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된다 했죠. 그래서 이제 xnew라는 거를 생성을 하는데, xnew는 일단 0에서 2의 범위를 10단계로 쪼갠 거예요. 그거를 뭐 적절히 이렇게 컬럼 벡터로 만들었죠. 그리고 xnew는 사실 그냥 이렇게 구해도 되겠네요. 간단하게는 요거에다가 요렇게 돼 있죠. 지금 요렇게 곱해도 사실 나올 것 같거든요. 그쵸? 요렇게 여기 바이어스 텀 그리고 인풋에다가는 세타 1 곱한 거. 얘가 지금 벡터가 아니라 행렬의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액세스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보세요. 요렇게 하면은 YNew, 그러니까 이 XNew와 YNew를 이용해서 그린 게 여기 이 파란색 선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 위에서 주어졌던 이 전체 데이터 샘플이랑 이제 실제로 구한 요 프리딕션 값을 같이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바이어스 텀을 포함하지 않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바이어스 텀을 안 포함할 거면은 디자인 매트릭스에 요것만 바로 들어가면 되죠. 여기 앞에 1로 채운 거 넣지 말고 그냥 입력만 바로 넣고 노멀 이큐에이션 동일하게 적용한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리기 할 때 요것만 넣어야 되죠. 요게 되겠죠. 요렇게 하면은 바이어스가 없는 경우, 그러니까 이 0,0에서 만났죠. 0일 때 바이어스 값만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어스 없이 리그레션을 하면은 요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다시 바이어스를 포함을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뭐 4점 얼마의 값이 여기 전반적으로 다 더해져서 여기 입력이 0일 때도 바이어스만큼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절편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바이어스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1차원의 노멀 이큐에이션 적용하는 버전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요거 코드도 같이 올려드릴 테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